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날 오후, 박서윤 72세 여사는 거실 창가에 앉아 멀리 북한산 능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생 중학교 국어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5년 전 정년 퇴임한 그녀에게 남편마저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난 후의 일상은 정막 그 자체였다. 미국에서 자리 잡은 아들 내외는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고, 가끔 찾아오는 손주들은 이제 그녀의 품보다 스마트폰 화면을 더 좋아하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깔끔하게 정돈된 32평 아파트에는 그녀의 숨소리만이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벽에는 남편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빛바랜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으로는 서윤 여사가 아끼는 시집들이 가지런히 꽂힌 책장이 자리했다. 젊은 시절 남편은 그녀가 낭독하는 시를 듣는 것을 참 좋아했었다. 이제 그 시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료함을 달래려 아들이 얼마 전 새로 바꿔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서윤 여사는 실수로 눌린 아이콘 하나에 이끌려 은빛 사랑방이라는 이름의 오김 60세대 SNS 앱에 접속하게 되었다. 복잡한 기능에 머리가 아팠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나보세요라는 문구가 왠지 모르게 그녀의 마음을 잡아끌었다. 조심스럽게 프로필을 만들고 며칠 동안 다른 사람들의 글을 구경만 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서윤 선생님. 우연히 선생님의 짧은 자기소개 글을 읽었습니다. 가을 들녘에 홀로 핀 코스모스처럼 그러나 외롭지 않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대화를 나눠도 괜찮을까요? 발신인은 이로운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드럽고 지적인 인상의 사업가 모습이었다. 배경으로는 해외의 어느 멋진 도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서윤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외롭지 않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는 자신의 글귀를 정확히 기억해준 그의 세심함에 작은 호기심이 일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로운과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을 두바이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하는 한국인이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일 때문에 외로운 타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서윤 여사에게 다정한 안부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가 좋아하는 시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서윤 여사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윤동주의 시를 언급하자 로운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윤동주의 다른 시들을 줄줄이 엎으며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는 서윤 여사의 감성을 정확히 읽어냈고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서윤 씨의 목소리는 참 고우실 것 같아요. 언제 한번 통화할 수 있을까요? 로운의 제안에 서윤 여사는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부드러운 음성에 빠져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프로필 사진만큼이나 신뢰감을 주었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에 서윤 여사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든 로운과의 관계는 서서히 그녀 삶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로운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의 답장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다. 외출할 때는 그가 서윤 씨는 밝은 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며 화사한 스카프를 골랐고 거울 앞에서 옅은 화장을 하며 수줍게 미소 짓기도 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다. 무표정했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던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들이 올라왔다. 노인복지관 서예 수업에도 다시 활기를 띠었고 그녀의 글씨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넘실거렸다. 복지관 사회복지사인 김민팔세 씨는 그런 서윤 여사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어르신,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민준의 물음에 서윤 여사는 그저 가을이라 그런가 봐요 라며 얼버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숨길 수 없는 행복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준은 그런 서윤 여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최근 복지관에서 노년층 대상 온라인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외로운 노인들의 감정을 파고들어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수법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로운과의 만남이 석 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 그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윤 씨, 정말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두바이 건설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현지 파트너가 갑자기 자금을 빼돌리는 바람에 당장 이번 주까지 긴급 자재 대금을 막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저도 파산하게 됩니다. 서윤 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일주일 안에 반드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서윤 씨만이 저를 믿고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에는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절박한 그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윤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소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던 로운의 그런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하면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할까. 그녀는 평생 교직에 있으며 아껴 모은 적금 통장을 떠올렸다. 남편의 병원비로 일부를 쓰고 남은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망설임도 잠시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이 어르신, 어디에 보내시는 돈이세요? 요즘 하도 이런저런 사기가 많아서요. 라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윤 여사는 아들 사업 자금 좀 보내주는 거예요. 라고 둘러대며 떨리는 손으로 송금 신청서를 작성했다. 금액은 3천만 원. 그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송금을 마친 후 로운에게 연락하자 그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서윤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윤 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라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서윤 여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가 다시 일어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마저 느꼈다. 하지만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로운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먼저 연락하자 그는 서윤 씨,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세관 통관 문제로 자금이 며칠 더 묶이게 되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또다시 사정을 들어놓았다. 서윤 여사는 미심쩍었지만 이미 큰 돈을 보낸 터라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믿기로 했다. 그 후로도 로운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병원비, 탈세 혐의로 인한 벌금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서윤 여사는 매번 망설였지만 로운의 교묘한 말솜씨와 이번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서윤 씨가 아니면 저는 정말 끝이에요. 라는 애원에 넘어가 결국 적금을 해지하고 귀금속까지 처분하며 그의 요구에 응했다. 어느새 그에게 넘어간 돈은 7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었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그저 나이 들어 주책이다라는 핀잔을 들을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로운과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웠다. 로운에게 보낸 돈이 1억 원을 넘어서면서부터 서윤 여사의 밤은 불면으로 얼룩졌다. 낮에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밤이 되면 밀려드는 불안감과 후회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로운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고 메시지를 보내도 한참 뒤에야 짧은 답장이 돌아오곤 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예전의 다정함 대신 초조함과 짜증이 묻어났다. 서윤 씨, 지금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는군요. 계속 이렇게 저를 재촉하시면 일만 더 꼬이게 됩니다.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의 냉담한 반응에 서윤 여사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차마 따져 묻지는 못했다. 이미 그에게 너무 깊이 빠져버렸고 이 관계가 끝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로운이 언젠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복지관에서 김민준 사회복지사가 주관하는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열렸다. 서윤 여사는 평소 같았으면 귀찮다며 빠졌을 테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발길이 그곳으로 향했다. 민주는 PPT 화면에 다양한 사기 사례들을 띄워놓고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어르신들, 요즘 SNS나 문자를 통해 접근해서 감적으로 다가온 뒤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칭 해외 사업가, 군인, 의사라고 하면서 외로운 어르신들의 마음을 얻은 뒤 거액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 수법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준의 설명과 함께 화면에 떠오른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수법들은 마치 로운과의 관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해외 거주 사업가 행세,
꾸준한 안부와 감성적인 접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긴급 자금 요청 후 추가 요구. 서윤 여사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손이 가늘게 떨려왔고 숨이 가빠졌다. 아니야, 로운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그는 나에게 진심이었어.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교육이 끝난 후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서윤 여사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서윤 여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팔을 가볍게 붙잡았다. 어르신,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에게라도 말씀해 보세요.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서윤 여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복지관 상담실로 자리를 옮긴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로운과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어르신, 아무래도 로맨스 스캠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보냈다는 사업 관련 서류나 사진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서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뒤져 로운이 보냈던 사진 몇 장을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두바이의 화려한 건설 현장 사진도 있었다. 민준은 그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자신의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어르신, 이 사진 두바이 정부 관광청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용 사진이랑 똑같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도용한 것 같아요. 민준의 말은 비수처럼 서윤 여사의 가슴에 꽂혔다. 로운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로운이 언급했던 해외 건설회사 이름을 기억해내어 민준에게 알려주었고 민준은 국제 전화번호를 찾아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그런 이름의 직원도 그런 프로젝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로운이라는 남자,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말들,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 서윤 여사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사람 보는 눈이 밝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기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자괴감이 밀려왔다. 내가 어쩌자고 그런 놈에게 내 평생 모은 돈을. 그녀는 상담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함께 아파해 주었다. 한참을 울던 서윤 여사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놈에게 복수해야 했다. 아니,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민준 씨, 나 이대로는 못 끝내요. 그놈 잡아야 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호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민주는 그런 서윤 여사의 모습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어르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우선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부터 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람과 주고받았던 모든 대화 기록, 송금 내역, 사진 같은 증거들을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다음 날 서윤 여사는 민준과 함께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찾았다. 젊은 형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그 사람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얼굴도 한 번 안 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큰 돈을. 형사의 무심한 말은 서윤 여사의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는 꾹 참고 자신이 겪은 일들을 차분히 진술했다. 민준이 옆에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며 그녀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서윤 여사는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한 여성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사이버 수사팀 사무실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직감적으로 같은 처지임을 느낀 서윤 여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여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은영 70세이었고 남편 병간호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로맨스 스캠으로 모두 날렸다고 했다.
놀랍게도 그녀를 속인 남자 역시 이로운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수법 또한 서윤 여사가 당한 것과 거의 똑같았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함께 울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함께 싸울 동지가 생겼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작은 용기를 얻었다. 은영 씨,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놈 꼭 잡아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요. 서윤 여사의 말에 은영 씨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서윤 씨.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텐데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서윤 여사와 최은영 씨 그리고 김민준 씨는 한 팀이 되었다. 민준은 젊은 감각과 정보력으로 두 어르신을 도왔고 서윤 여사는 특유의 꼼꼼함과 분석력으로 사건의 단서들을 찾아냈으며 은영 씨는 묵묵히 두 사람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이로운이 사용한 대포통장의 실체를 밝히고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었다. 서윤 여사와 은영 씨는 민준의 도움을 받아 이로운과의 모든 메신저 대화 기록, 송금 내역, 그가 보내온 조작된 서류와 사진들을 날짜별로 정리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마치 현역 시절 국어 교과서의 지문들을 분석하듯 서윤 여사는 이로운이 사용한 단어 하나하나, 말투의 미묘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은영 씨 역시 기억을 더듬어 그와의 대화 내용을 복기하며 힘을 보탰다. 민주는 두 어르신이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로운이 주로 사용한 대포통장 계좌들을 특정해냈다. 대부분은 이미 지급 정지가 되어 있거나 잔액이 없는 상태였지만 최근까지 거래가 있었던 몇몇 계좌들이 발견되었다. 그는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 은행 측은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민준이 경찰 신고 접수증과 두 어르신의 간절한 사정을 설명하자 마지못해 협조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이 지급 정지를 요청한 한 계좌로 바로 전날 또 다른 피해자가 거액을 송금하려 했던 것을 은행 직원이 수상히 여겨 막았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서윤 여사와 은영 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자신들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피해를 막았다는 사실에 작은 보람을 느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어요. 은영 씨의 말에 서윤 여사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로운의 꼬리를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대부분 노숙자이거나 이미 잠적한 상태였고 그가 활동하는 SNS 계정들은 수시로 생성과 삭제를 반복했다.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했다. 담당 형사는 어르신들, 이런 국제 로맨스 스캠은 총책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라며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절망감이 다시 고개를 들려 할 때 민준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어르신들, 우리가 직접 이로운의 가짜 SNS 계정을 찾아내서 다른 어르신들께 알리는 건 어떨까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서윤 여사와 은영 씨는 눈을 반짝였다. 두 사람은 민준에게 SNS 사용법을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이로운이 사용할 만한 키워드, 해외 사업가, 자수성가, 외로운 중년 등을 검색하며 그의 새로운 계정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본 끝에 그들은 마침내 이로운이 최근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가짜 프로필을 찾아냈다. 프로필 사진과 자기소개는 조금씩 달랐지만 그가 사용하는 특유의 감성적인 문체와 접근 방식은 서윤 여사와 은영 씨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 그들은 즉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노인 커뮤니티, 복지관 소모임 카톡방, 동창회 밴드, 지역 맘카페 등의 이로운의 가짜 프로필 정보와 그의 사기 수법을 익명으로 알렸다. 이런 프로필을 조심하세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서윤 여사와 은영 씨가 공유한 구체적인 수법과 피해 사례에 점차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며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어떤 지역 신문 기자는 이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노년층 로맨스 스캠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비록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서윤 여사와 은영 씨는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용기를 얻었다. 온라인에서의 작은 반격은 서윤 여사에게 뜻밖의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던 그녀였지만 사기를 당한 이후로는 한없이 작아지고 위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자책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스스로 치유받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서윤 여사는 문득 이로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의 기만적인 행동에 대해 직접 따져 묻고 싶었다. 어쩌면 그의 목소리라도 녹음해둔다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민준과 은영 씨에게 이야기했다. 민준은 위험할 수 있다며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서윤 여사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서윤 여사의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설정해주고 통화 시 유의사항들을 꼼꼼히 알려주었다. 은영 씨는 서윤 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너무나도 익숙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로운 씨, 저예요, 서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로운도 당황한 듯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특유의 다정하고 능글맞은 목소리로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다. 아, 서윤 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통 연락을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서윤 여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옆에서 민준과 은영 씨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로운 씨,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내 돈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서윤 씨,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곧 해결해서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거의 다 해결되어 갑니다.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시면? 거짓말. 당신이 보낸 서류, 사진 전부 가짜였어요. 회사도 프로젝트도 다 거짓이었잖아요. 당신 처음부터 나를 속일 작정이었던 거죠? 서윤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서윤 씨,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이군요. 저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서윤 씨를 향한 제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없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저를 의심하시면 제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로우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며 서윤 여사의 죄책감을 자극하려 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이런 말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을 테지만 이제 서윤 여사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닥쳐요. 당신의 그 더러운 혀로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의 일부가 무너졌지만 난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 나는 당신의 그 추악한 거짓을 세상에 똑똑히 알릴 거예요. 마지막 말을 내뱉는 서윤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로우는 잠시 말을 잃은 듯했다. 그의 계산된 평정심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그는 아무런 대꾸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통화가 끝나자 서윤 여사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옆에 있던 은영 씨가 그녀의 등을 멀치아 다독였다. 민주는 착잡한 표정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을 확인했다. 비록 로운이 자신의 범행을 직접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와 특유의 변명 방식은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로운과의 마지막 통화는 서윤 여사에게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무력감과 수치심이 분노와 용기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더 이상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민준이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과 그동안 서윤 여사와 은영 씨가 함께 모은 증거들은 경찰에 추가로 제출되었다. 담당 형사도 이전과는 달리 이들의 노력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수사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했다. 로운이 사용한 대포 통장들은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자금이 세탁된 후였고 그의 실제 신원이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가 국제적인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국내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다. 서윤 여사와 은영 씨가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갔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인간적인 연대의 따뜻함이었다.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무렵 민주는 서윤 여사와 은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다. 어르신들, 혹시 괜찮으시다면 두 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복지관에서 노년층 온라인 사기 예방 강좌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분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어떤 전문가의 강의보다 어르신들께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윤 여사와 은영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들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강좌가 열리던 날 복지관 강당은 다른 노인들로 가득 찼다. 서윤 여사는 교사 시절 이후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었지만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로운과의 첫 만남, 설렜던 감정, 의심과 불안, 그리고 절망의 순간들까지. 그녀의 이야기에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들은 안타까움에 탄식했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은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을 담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녀는 특히 사기를 당한 후 가족들에게조차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심정을 토로하며 여러분,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우리처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라고 강조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노인들이 서윤 여사와 은영 씨에게 다가와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어떤 이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어떤 이는 두 사람의 용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복지관 강당은 단순한 교육의 장을 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공간이 되었다. 서윤 여사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잃어버린 돈은 여전히 아깝고 로운에 대한 분노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녀는 어쩌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상실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대감이었다. 그 후로 서윤 여사와 은영 씨는 민준과 함께 노인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강사로 꾸준히 활동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점차 로맨스 스캠의 최신 수법,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전문적인 내용까지 공부하며 강의의 질을 높여갔다. 두 사람의 진솔하고 현실적인 강의는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지역 복지관이나 노인정에서도 초청이 이어졌다. 강의를 통해 만난 수많은 노인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상실감에 허덕이는 독거노인,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고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고도 수치심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홀로 괴로워하는 사람. 서윤 여사와 은영 씨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울고 웃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역시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갔다. 서윤 여사에게는 또 다른 변화도 찾아왔다. 사건 이후 한동안 연락을 끊었던 미국 사는 아들이 어머니의 용기 있는 활동 소식을 전해 듣고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 어머니, 이제 그런 힘든 일은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서윤 여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다, 아들아.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 보람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약하지 않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아들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존경심을 느꼈다. 그 후로 모자 간의 대화는 이전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깊어졌고 서먹했던 관계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서윤 여사는 더 이상 아들에게 의존하려 하거나 그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아들에게 따끔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1년 후 서윤 여사는 아들 내외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 집에 머무는 내내 불편하고 주눅 들어 있었겠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먼저 손주들에게 다가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들이 소개해준 현지 한인 노인회에 나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녀의 유창한 영어 실력과 유머 감각 그리고 삶의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느덧 가을이 다시 찾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서윤 여사는 은영 씨 그리고 민준과 함께 북한산 둘레길을 걷고 있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 씨,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은영 씨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요, 은영 씨. 그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네요. 서윤 여사는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로운이라는 이름의 사기꾼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잃어버린 돈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금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다. 가을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마치 한편의 시처럼 그녀의 새로운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다.